지난 금요일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브리핑인데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맨 끄트머리에 이제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유럽 순방에 대한 큰 틀에서의 성과에 대한 발표도 했고 또 여당에 대한 이러저러한 심경 토로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게 이제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외교에는 귀신, 국내 정치에는 등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고 뭐가 이렇게 저 술술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국내 돌아오기만 하면은 저기 뭐랄까 심지어 민정당 내부에서조차도 레임덕이라는 말, 물태우라는 말이 나돌고 맞아, 물태우.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또 저기 민주화 조치에 반발하는 그 보수 세력, 과거 군부 세력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냥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G7 회의 가가지고 트럼프 바로 옆자리에서 90분 얘기한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겠냐. 자리를 배려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그렇고 또 이란 전쟁 직후고 예. 또 이 동아시아에서의 인도 태평양 전략도 지금 굉장히 변화의 분기점에 있고 우리도 지금 미국에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럴 때 한국 대통령한테 특별하게 그 배려한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어떤 그 국제적인 글로벌한 어떤 그 영역에서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지 않고 굉장히 회복력 강한 나라로 네. 이렇게 매력 지수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저는 요즘 해외 나갈 때마다 국격이 달라진다는 걸 느낍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은 굉장히 그 성과가 많았는데 싹 다 묻혔어요. 근데 국내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슨 뭐 명청 프레임에다가 전당대회가 마치 뭐 모든 걸 잡아먹는 블랙홀 같이 돼가지고 전당대회 블랙홀.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주 극과 극 아닙니까? 예,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아주 두 세계 예. 평행우주처럼 달리고 있다. 예, 그런 알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창수? 우선은 G7에 그 두 번 연속 초청을 받아서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G7 국가들과 어깨를 견줄 수준이 됐다는 것을 G7 국가들이 인정했다. 사실상 인정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량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우리가 계엄과 내란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우리 시민들이 극복해내지 않았다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격이 김정대 의원이 강조하신 것처럼 이렇게 높아진 거는 그야말로 우리 민주 시민들의 힘이 그 저력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 주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90분간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불수 네, 옆자리에 있었던 게 90분간이라는 옆자리에. 얘기죠. 네. 그 둘의 얘기만 한 건 옆자리가. 아니에요. 네. 근데 한불수의 140주년이 가지고 한불수 140주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지난 4월달에 마크롱 대통령을 초청해 가지고 한국에 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프랑스와 관계를 돈독히 해놓은 게 이번에 이제 G7에서 마크롱이 트럼프 옆에 이재명 대통령을 앉도록 배려해준 그런 배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이 90분간 대화를 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한 바에 따른다면은 한미 정상회담 할 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화의 내용에 이제 대부분 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우리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미국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화였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네. 말씀드려보자면은 그 지금 G7에 참여했던 정상들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하고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카나다의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하도 까가지고 네. 그래서 자리를 은근슬쩍 피했고 그다음에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옆에 앉을 마땅한 사람이 없었구나. 다 불편해. 예, G7 정상들이. 예.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예. 그 이란한테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아먹힌다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했다가 엄청 비판했었죠. 엄청 당했지. 미군 빼다갔잖아. 독일에서 무기도 빼내간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47대 대통령이니까 그 독일의 축구 유니폼 지금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으니까 유니폼에다가 47
등넘버 해가지고 또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하고. 예. 근데 또 웃긴 거는 이탈리아 메리니 총리 여성 총리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은 더 안 좋아졌어. 더 그치, 안 그 유럽에 예. 트럼프였어요. 예. 그 유럽의 구구의 맞아. 선봉장이었고. 예. 근데 멜라니 총리랑 둘이 이제 굉장히 다정하게 원래 예. 친했거든요. 예. 노선도 똑같고 그래서 굉장히 다정하게 이렇게 둘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화면이 여러 번 잡혔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 총리가 자기한테 통사전 해가지고 애걸복걸했다. 아, 사진 찍자고. 그래서 사진 찍어줬다고 트럼프 예. 대통령이 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막상 막하야. 멜라니 총리가 뭐라고 앉았어요? 멜로니 예. 멜라니는 트럼프 대통령 부인인가? 멜라니아는 트럼프 부인이죠. 부인이고. 예. 멜로니 총리가 예. 뭐라고 앉아서요? 내가 언제 애걸 복구를 했냐? 복구를 나를 치면서 앞으로 미국이 나한테 애걸 복구를 해야 될 거다. 그래야지 상종해주겠다. 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G7에 잠깐 모든 정상들하고 막 관계가 그런데 그래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어쨌든 저간에 90분간 옆좌석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예. 대화를 했다. 그 점이 저는 유난히 아니 돋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트럼프가 G7 같은 다자 회의에 안 오니까 네, 맞아. 마크롱이 이번에 자기가 주관을 하는데 야 트럼프 중간에 또 가버리면 어떡하냐? 저 스위스에서 뭔 행사도 있다는데. 네. 그러니까 잡아놓으려고 별 아이디어를 다 내면서 예. 그 베르사유 궁전 거기서 만찬을 하고 가라고 꼬시는데 요게 아주 저 뭐랄까 이 화면이 좋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를 갖다가 이거 만찬을 하고 가라니까 만찬장에 가서 막 그 양에 가서 사인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정도로 트럼프를 못 가게 잡아놓으려고 거기서 베르사유 궁전이 동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 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도 네. 대표적으로 미국을 까는 트럼프 대통령을 앞장서서 까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G7이 또 판 깨지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G7 회의장에 트럼프 대통령 딱 입장하는 거 봤어요? 딱 입장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인이다. 다 정상들 앉아 있는데 45분 늦게 와가지고 딱 와서 I am host. 내가 주인이다. 한번 딱 뵙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G7 정상들하고 사이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기회로 삼아서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네.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이거는 굉장히 아니, 우리한테 그런데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우리한테 거는 허기로 있지만은 삼은 거는 되게 잘한 맞아요. 거다. 지금 저 G7 정상들 보면은 전부 트럼프 앞에 가서 까이거나 아니면은 저기 뒷담화 당한 그렇지, 정상들이라는 모욕당하거나. 게 예, 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만 그게 없어요. 어. 그렇다고 이재명 스트롱 대통령이 리더, 스트롱 리더. 어. 스트롱 리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할 말을 안 안 했냐? 하냐? 다 하죠. 했어. 예. 이스라엘 저기 그렇지. 보편적인 그렇죠. 거 이거는 해라. 하고 있다든지 이 이란 전쟁에 대해 가지고도 아주 그 미국의 신경줄 건드리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얘기 다 하고 저기서 안 까인 정상이 유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어 실제로. 왜 그런지 그렇지. 아세요? 작년에 에이펙 때 왕관을 선물해 줬잖아요. 아니, 오늘 김창수 처장님 계속 삐딱하게 나가시네. 그러면 제가 다르게 좀 이야기하자면은 그 이제 지금 정세를 한번 딱 보면은요. 네. 5월달에 미중 정상회담 했잖아요. 예.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미중이 다 밝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에 시진핑이 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하고 북중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또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90분간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이 페이스메이커 해라. 아니 피스메이커 해라.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했다. 이런 이제 기존에 작년 8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것들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북한하고 어떻게 잘해보고 싶은데 저거 뭐 묘수가 없냐.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묻기도 했고요. 네. 이거 이제 다시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해라 그랬는데 야 나 혼자 피스메이커 하려고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인 우리의 역할이 더
간절히 필요해졌고 더 절실히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월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한미 간에 미중 정상회담과 그다음 그걸 계기로 한 북미 관계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에게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하지만 사실상 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 한반도 평화에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기여할 뜻을 트럼프가 내비쳤고 뭐 북미 정상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기를 희망한다라는 네. 얘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사진 올린 얘기 뭐 이런 등등도 한 거고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독일하고 캐나다 그러니까 독일 그 저기 메르츠 총리 그다음에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이제 여기하고도 굉장히 그 적극적인 방산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트럼프가 우리한테 미국 군함을 열척. 좀 열척을 빠르게 좀 건조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봐서 우리는 또 당연히 된다.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게 그것도 거의 안 네. 드러났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건데 네. 그 미국이 이란하고 MOU를 맺은 건 말이죠. 무슨 큰 외교적 지략이 있어서 맺은 게 아니고 네. 군대가 지쳐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저기 항모 전단이 가 있고 구축함이 26척이 가 있는데 중국 상선 760척, 지난주 기준으로 860척이 항모 전단에 접근을 해가지고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군함 저 26척이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은데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저 중국의 초대형 유조선 앞에는 애 같은 거야 그냥 껌딱지 같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장기간 해양에서 작전도 안 되지. 기뢰 제거 연안 전투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저 호르무즈 해협 진입도 못 하지. 그러다 쫓겨났다가 MOU 체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이. 그런데 제가 이제 경향신문에 지난주 칼럼에 그 주제로 썼는데 네. 저기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조선 능력 차이가 이 이란 전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저 미국 그 선방 몇십 척 군함이 있는데 네. 5월 13일 미중 정상회담 전날 시진핑이 초대형 유조선 10척을 항모 전단에 접근해 시켰다. 그게 배수량 30만 톤이에요. 항모의 3배. 그리고 그 뒤에 800척이 새까맣게 갔다는 거죠. 이런 무력 시위를 하고 미중 정상회담을 한 건데 지금 1년에 조선 능력이 미국이 한 척 만들면 한 척. 한 척? 예. 중국이 한 500척, 600척씩 만든단 말이에요. 예. 한 해에.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봐라. 나중에는 1000척이 넘게 갔다가 박아버리면은 예. 저 항모 전단이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방법이 없다. 방법이. 이걸 해놓고 미중 정상회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야 미국의 힘의 한계를 스스로 자각한 거고 이래가지고 뭐 앞으로 저기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비상사태예요. 사실상. 아니 이게 저기 뭐냐하면은 패권의 퇴각입니다. 저 후퇴. 미국에. 매듭 따지고 지가 싼 똥을 지가 치우지도 않고 그냥 냅다 튄 거예요.